제 슬라이드가 보이시면 우리 송지연 리더님께서 손 한번 들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요즘 눈이 안 좋아져 가지고 돋보기를 쓰는 그래서 안경을 좀 쓰고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제 소개를 잠시 드리면요. 저는 한국 아메이 조해라고 합니다. 저는 어 한국 아메이의 R&D 연구개발부와 그리고 글로벌 R&D의 일부 조직을 맡아서 제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먼저 무엇보다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제가 전반적인 이 한국 아메이 그리고 글로벌 아메이의 이런 R&D는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소개해 드릴 거고요. 제가 사실은 예상 질문을 먼저 받아 봤는데요. 앞으로 다가올 제품들에 대해서 되게 많이 궁금하시잖아요. 네, 안타깝지만은 그 부분은 또 회사에서 어 좀 때가 되면은 한다고 해 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쪼끔 오늘 포함은 못 시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드릴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저희의 깨알 같은 자랑이죠. 마이 웰니스 랩에 대해서 물론 기존의 권오란 교수님 그리고 우리 김유진 박사 그리고 또 여기 교육부 직원분들께서 그런 마이 웰니스 랩에 대해서 많은 얘기해 주셨지만 저는 약간 다른 방향에서 고렇게 설명해 드리는 그리고 또 인제 전반적으로 글로벌 R&D가 우리 R&D가 연구 개발을 하는 방향은 어떤 것들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아메이라는 기업 자체가 지난 65년 동안 이런 헬스 앤 웰빙이라는 기업으로 활동을 해 오면서 저희들이 추구하는 거는 되게 어떻게 보면은 쪼끔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은 사람들이 더 나은 그리고 더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한다라는 자긍심을 가지고 열심히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직 이 65 년을 다 채우지는 못했지만은 참고로 저는 16 년째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함에 있어서 저희가 추구하는 방향성은 이 식물들이 가지고 있는 영양소의 이런 자연적인 힘 그리고 그런 것들을 더 강화시키는 이런 검증된 과학적 근거들 그리고 조금 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여러 가지 접근법들을 활용해서 사람들이 더 건강하고 활발하고 질병 없는 삶을 유지하도록 돕는 게 어찌 보면 저희의 가장 큰 미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글로벌 R&D는 어떤 역량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좀 몇 슬라이드를 넣어 봤어요. 그래서 총 저희 아메이 R&D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그룹은 총 14개 로케이션에 그런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이 서울에 한국의 서울에 있고요. 저희 서울 뭐 부산 합쳐 가지고 이 한국에 있는 R&D 직원은 약 한 50명 정도 근무하고 있고 당연히 이 글로벌로 가면 더 많은 인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장 저희가 그 중심지죠. 저희의 그 헤드쿼터는 R&D의 헤드쿼터도 역시 에이다 미시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글로벌로 이렇게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 14개 로케이션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연구실은 총 75개 정도가 있어요. 근데 플러스라고 하는 거는 최근에 뭐 쪼끔 이동이 있어서 더 좀 짓고 있는 것도 있고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때 항상 또 계속 증축을 해 나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 시설은 총 6 군데 있어요. 뭐 주로 인제 미국에 있지만은 중국이라든지 그리고 인도 이런 쪽에도 또 저희가 몇 군데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어 저희가 이런 어떤 그 원료라든지 기술의 발견부터 제품 개발까지 하는데 사실은 제가 여기다 넣은 그 프로세스는 총 13 가지밖에 안 되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프로세스대로 제품을
개발을 하고 있고, 그중에 또 우리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부분들인데요. 먼저 이 농업을 함에 있어서 종자부터 말 그대로 씨앗에 대한 연구부터 그 씨앗이 자라는 토양까지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농업에 관련된 전반적인 연구에 대한 강점을 가지고 있고요. 뭐 너무나 잘 리더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저희가 이런 인더스트리에서도 가장 인정받은 부분 중에 하나는 이 천연물에 대한 어떤 발견부터 이 개발 그리고 표준화까지 굉장히 그런 시스템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생물들, 뭐 식물 같은 식물, 생물, 그리고 그 식물들을 키워주는 그런 미생물들, 그리고 여기에 연관된 여러 가지 그런 케미칼들을 같이 또 연구하는 데 강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도 아마 리더님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아메이의 이런 바이오 어세이에 대한 그런 강점들 여러 가지 그 동영상을 통해서 아마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가 뭐 씨앗부터 식물, 그리고 그거를 농축하고 추출하고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그런 것들이 얼마만큼 그 제품에 적용되었을 때 그 흔히 그런 얘기하죠. 쉘프 라이프, 유통기한. 그리고 또 얼마만큼 그 사실은 유통기한까지 상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희가 그 원하는 그런 활성 성분들을 이 유통기한까지 얼마만큼 보존을 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도 저희가 계속해서 그 시험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품 이런 천연 추출물에서 제품으로 넘어갈 때 여러 가지 이게 제형화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그 시생산품이라고 할 수 있죠. 프로토타입을 제작하는 데 또 저희가 굉장히 큰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죠. 품질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런 소중한 천연물들, 소중한 그런 식물 영양소들을 잘 그 활성을 끝까지 유지시켜 줄 수 있는 이런 패키지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정말 인체에 정말 그 휴먼 센터드 디자인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말 그대로 사람 중심, 사람이 얼마만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임상이라든지 그 제품에 대한 경험 이런 것들은 사실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모든 제품에 대해서 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장점 중에 하나가 이 농장이죠. 예. 전 세계에 저희가 한 4개 농장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중국에는 이 식물 연구소라는 것을 또 따로 두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뭐 미국, 멕시코, 브라질에 저희가 이런 농장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중국에는 우시라는 지역에 그 아메이 보타니컬 리서치 센터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는 일정의 그 농장도 있지만은 그 농장에서는 뭐 재배하는 부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그 보테니컬 연구소에서 그 식물 영양소를 연구하는 곳에서 그 저희가 연구한 그런 씨앗이라든지 그런 작물들에 대해서 시범 재배를 하는 걸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전경을 보여 드리면은 리더님들 중에 아마 가 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되게 이쁘게 생겼죠. 저도 코로나 전에 한번 가 보고 코로나 이후에는 저도 아직 한번 가 보지는 못했는데 정말 시설들이 되게 잘 돼 있어요. 그리고 흔히 우리가 그 말하는 이 스마트 팜이라는 개념도 저희는 벌써 6-7년 전에 이미 이 우시에 있는 그 ABRC라고 하죠. 아메이 보테니컬 리서치 센터가 했을 때 이미 스마트 팜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다 셋업을 해 놓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저희가 일단 그 컨트롤 파밍이라고 하죠. 그래서 뭔가 이렇게 조절하면서 그 농작물을 키우는 그런 방법들도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 곳의 그런 그 연구 기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총 저희 뭐 흔히 말하는 연구원들을 총 합하면 한 800명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사실은 이거에 대해서 그 업데이트를 하는데, 사실 제가 올해는 계속
그 더마케팅에 대한 강연만 하다가 요 강연을 작년 하반기에 하고 인제 처음 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넘버가 또 업데이트 됐더라고요. 작년에는 700 몇십 명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또 800명 이상으로 또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자랑 특히 R&D가 가지고 있는 자랑거리 중에 하나가 이 외부 과학자문위원회입니다. 그래서 총 13분 있고요. 제가 저희 교수님들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내부적인 전문성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렇게 통계를 내 봤어요. 근데 총 800 명의 연구원들이 가지고 있는 분야가 굉장히 다양하더라고요. 물론 저희가 기본적으로 그 강점을 가지고 있는 식물 그리고 이런 식물 영양소에 대한 뉴트리션, 뷰티 이런 쪽에 대한 인원들이 거의 대부분이 맞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저희 규정에 대한 특히 아메이는 글로벌 사이기 때문에 이 미국, 한국 이런 나라들에 대한 규정만 따라갈 게 아니라 모든 회원사들에 대한 규정, 그 나라에 대한 규정을 다 저희가 말 그대로 꿰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각 국가별로 그 오피스에는 이 R&D 소속의 이런 규정 전문가들이 또 다 위치해 있습니다. 한국에도 당연히 있고요. 그래서 특히 인제 저희 장점 중에 하나가 이 규정인데 식약처에서도 어떤 그런 글로벌 레귤레이션을 고려해 가지고 뭔가 한국의 규정을 만들 때 아메이에도 자문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다른 나라에 있는 이런 규정까지도 같이 저희가 수집을 해서 식약처랑 국내 규정 만드는 데도 많은 도움을 드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제품에 대한 안전성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독성학에 대한 전문성도 가지고 있고 뭐 디바이스 저희 스카이라든지 그다음에 뉴이스프링 이런 디바이스 그리고 더마 아키텍 이런 쪽에 대한 그런 엔지니어들도 다수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데이터 사이언스, 애널리틱스 그리고 최근에는 또 인제 많이 강화된 그런 리소스 중에 하나가 이런 저희가 아무래도 제품에 대한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지만은 최근에는 전반적으로 그런 뉴트리션이라든지 화장품 이런 쪽에도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지 그리고 AI 그런 것들이 많이 도입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런 디지털 관련된 그런 리소스도 많이 보충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통계를 냈을 때는 저희 R&D 아메이 연구개발부에 총 최소한 100 가지에 넘는 그런 전공을 가진 인원들로 구성이 됐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어 그리고 인제 저희 과학자문위원회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많이 보셨던 분들인데 아이고 이런 우리 지오셉 대표님을 제가 까먹었네요. 그래서 저희가 총 14 분의 그런 과학자문회 위원분들이 있고요. 이 중에서 여기 조소연 교수님 서울대 피부과의 조소연 교수님이 또 한국 분이시고 이 부분 조소연 교수님 같은 경우는 저희 그런 뭐랄까 약간 그 미백 관련된 그런 쪽들 그리고 피부 스팟이나 이런 쪽에 대한 연구를 저희랑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여기 계신 리더님들이 많이 보셨던 교수님 중에 하나가 아마 게리 피셔 교수님은 레티놀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죠. 이 교수님 같은 경우는 미시간대 의대에서 주로 안티 에이징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시는 그리고 저희 쿨마 박사님 같은 경우는 글리스터 쪽에 대해서 주로 이 치아 쪽 관련된 연구를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이 데이비드 월커 굉장히 실제로 봐도 굉장히 잘생기셨어요. 데이비드 월커 교수님 같은 경우는 유니버시티 오브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재직하시는 분인데 주로 뉴트리션 쪽에 많이 저희 리서치를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권오란 교수님 저희 지난 몇 년 동안 저희와 함께 마이 웰니스 랩을 같이 개발해 주시느라고 엄청 많이 고생을 해 주셨던 그리고 또 예. 대부분 아마 고런 교수님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부터 정식으로 그 지오색 교수님, 저는 처음 만났을 때 교수님이었는데 지금은 대표님이 돼 버렸더랬죠. 그래서 지오셋 대표님이 저희 과학자문위원회에 조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오셋 대표님 같은 경우는 이 마이크로바이옴 쪽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조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진,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각 분야에서는 거의 세계적인 석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굉장히 연구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신 분들이고요. 이런 분들이 지속적으로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들, 그리고 제품에 대한 개발에 대해서 관여를 해 주고 계세요. 관여를 한다라는 거는 같이 공동 연구도 하지만은 가끔씩은 브레이크를 걸어 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또 가끔씩은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라든지 연구 결과를 또 추가를 해 가지고 더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게 계속해서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런 제품 개발 관련된 부분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고전에 이게 소리가 들릴지 모르겠네요. 제가 아까 소리 들리시나요? 네. 그래서 저희 R&D에서 우리가 제품을 만들 때 이런 식물 추출물들을 어떻게 또 정제하고 농축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에 대한 콤비네이션을 어떻게 해 가지고 저희가 이런 제품을 만들고 있다라는 거를 그냥 간략하게 이렇게 좀 홍보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본 비디오거든요. 이게 아마 유튜브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찾아보시면은 찾아보실 수도 있는데, 전반적인 그런 원료를 가지고 어떻게 그 제형화를 만들어서 우리가 실험실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예, 전반적으로 이렇게 '아, 이렇게 쟤네들이 이렇게 사는구나.' 하고 한번 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Track down every iteration and validated scientific notebooks. By the time successful combinations become a new product, they will have undergone as many as 200 unique tests and checks. At Nutralife, every step of our scientific process is traceable, ensuring that our ingredients are pure, our formulas are safe, and our products are effective, so you can have peace of mind. 네. 어 예. 그래서 저희가 되게 얘기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지금도 그 보이시나요 계속? 어. 왜냐면 저한테는 이게 한번 동영상이 끝났더니 한번 꺼졌다가 다시 나오게 돼 가지고, 혹시 예, 다행히 보이신다면 다행이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 제품을 개발할 때 전반적인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냥 진짜 간략하게 여기 표현을 해 놨는데, 저희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그 프로세스가 정말 어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까요? 한 수백 개가 넘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 리더님들이 저희한테 되게 컴플레인 많이 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아, 아메이 너무 느린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사실은 심플하게 도식화는 했지만은 그 사이사이, 우리 흔히 말하는 이 종자를 투여하고 우리가 제품을 만들고 테스트하고 유통되기까지는 100 가지에 넘는 그런 마일스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쪼끔 느리지만은 그래도 '아, 여기 연구 개발하는 사람들이 좀 제대로 각각의 스텝을 다 스킵하지 않고 제대로 한다.'라고 항상 그냥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인제 제품을 개발하고 그리고 어떤 식물을 또 저희가 재배하고 추출하고 하면서 저희가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네 가지의 올바름은 우리는 항상 가지고 간다." 그래서 이 식물에 대한 다양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존중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식물들이 제대로 자라날 수 있는 올바른 농법, 농약을 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이 제대로 뭐랄까, 어느 정도 확보된 그런 토양 내에서 그 토양이 본연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미생물이라든지, 흔히 좋은 공기, 좋은 햇살 아래서 키워야지 가장 좋은 식물 영양소를 만들었을
수 있다라는 게 저희 철학이거든요. 그걸 위해서 또 올바른 농법, 그리고 이 식물들이 자라는 이 환경 또한 올바라야지 정말 좋은 식물들이 자라는 거고, 그리고 그 식물들을 농축하고 추출하고 농축하는 데 또 뭔가 이런 약간 트리키한 그런 공정보다는 정말 올바른 공정을 통해서 나온 식물들, 거기에서 또 만들어진 그런 농축물들, 추출물들이 가장 효과가 좋다라고 저희는 항상 믿고 있습니다. 특히 인제 식물 종자에 대해서도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는데, 어 어찌 보면은 최근에는 뭐 GMO 그런 것들도 많지만은, 근데 저희가 좀 내부적으로 항상 저희가 그 주장하는 거는 일단 자연에서 나온 그 종자가 제일 좋은 거고요. 그리고 또 이런 유전자 변이보다는 차라리 뭔가 자연적인 그런 교배, 흔히 유전자가 다른 두 종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을 이런 어떤 육종을 통해 가지고 이종 교배를 통해서 만들어진, 흔히 전통적인 방식의 그런 교배 방식을 통해서 더 좋은 종자를 또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희가 어떤 인위적인 그런 물질을 통해서 식물을 기르는 것보다는 이 식물이 그 본연에 잘 자랄 수 있는 최고의 컨디션, 최고의 미생물이라든지 최고의 환경을 저희가 확보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저희는 또 믿고, 지난 65년 동안 또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다른 어떤 사람이 와도 이 아메이, 특히 뉴트릴라이트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기 때문에 이를 저희가 바꿀 수는 없는 부분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철저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뭔가 이런 활성 성분이죠. 뭔가 부영제를 제외하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그 활성 성분의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카운팅해 봤을 때 총 1,800 개의 활성 성분에 대한 보테니컬, 말 그대로 식물 추출물에 대한 라이브러리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1년 동안에 과연 우리 그 뉴트릴라이트, 그리고 아티스트리, 그리고 뭐 듀러블 쪽, 그 디바이스 쪽 해 가지고 1 년간 우리가 한 몇 건의 테스트를 하나 하고 한번 통계를 내 봤습니다. 거기에서는 뭐 퍼포먼스, 이 제품을 얼마만큼 잘 그런 역할을 하는지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제품에 대한 그 안전성, 안정성, 그리고 거기에는 뭐 패키지에 대한 부분들, 미생물 합치니까 한 연간 저희가 수행하는 테스트가 약 50만 건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뭐 각 그 한 마켓에 대한 특허는 제외하고 저희가 국제적으로 사용하는 특허만 저희가 따로 추출해 봤을 때 2023년 기준으로 약 750개 정도 저희가 확보를 하고 있고, 이거는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는 있습니다. 그 디바이스류를 제외하고 저희가 2023년 기준인데, 저희가 그 흔히 부작용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글로벌리하게 통계를 좀 내 봤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가 부작용 건수는 0.0005%. 근데 사실은 부작용이라고 하면 정말 막 그 좀 정말 심각한 그런 거보다는, 예를 들면 특히 인제 부작용이 그나마 쪼끔 나오는 부분들이, 화장품 같은 경우는 약간 얼굴이 붉어지거나 그랬을 때 저희가 이 부분은 뭔가 제품과의 그 피부에 그 뭔가 약간 잘 맞지 않아서 나타나는 부분이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록을 하는데, 건강기능식품 같은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특히 여성분들은 약간 그런 그 어떤 특정 시점에 따라 가지고 피부가 민감해지고 그런 케이스가 있기 때문에 그런 때는 간혹가다 나타나는데, 그래도 저희가 지금까지 보고된 건을 봤을 때는 연간 한 0.0005% 정도 저희가 부작용은 보고되고 있고, 이 정도면 업계에서도 굉장히 그 안전성 측면에서는 굉장히 괄목할 만한 그런 넘버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각 제품별로 그 저희 나름의 아메이만의 그 품질 관리 항목을 두고 저희가 제품들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품목당 평균적으로는 약 277 개의 항목에 대해서
제품의 품질에 대해서 저희가 나름대로 검수를 하고 그런 것들이 다 어느 정도 만족되었을 때 제품을 출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불만 비율은 이 CPM이라고 하는데 complaint per million. 그래서 100만 개 중에 어느 정도를 우리가 타겟으로 하냐. 그래서 저희는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기준은 10,000개 중에 하나, 그러니까 10,000 개의 제품이 나왔을 때 그중에서 그 어떤 제품의 디펙트과 불량과 관련된 컴플레인이 하나가 생겼을 때는 그때 바로 조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 같은 경우는 뭐 10만 개, 100만 개 이렇게 가지만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 인더스트리에서 굉장히 높은 스탠다드예요. 그래서 리더님들께서 어 어느 날 뭐 "저 화장품을 받았는데 잠깐만 이거 컬러 제품이면 색깔이 마음에 안 들어." 사실은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런 조사는 안 들어가는데 "내가 프레스 파우더를 그 받았는데 며칠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깨졌어." 그러면 저희는 바로 조사를 들어갑니다. 그게 10,000분 중에 1 명이라도 그런 게 나오면은 저희는 조사를 들어가고요. 네, 프레스 파우더는 원래 떨어지면 깨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그것 때문에 한 4-5 명이 달라붙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 그래서 쭉쭉쭉쭉 그러면서 나오는 결과는 '아 리더님께서 떨어뜨리셨구나. 프레스 파우더 원래 깨지는데.' 그거조차도 저희는 내부적으로 레포트를 발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깨지는 거는 쪼끔 참아 주시면 저희가 그 그거 조사하는 시간에 다른 더 좋은 거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여튼 그런 경우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저희가 다른 거는 몰라도 이 품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그 좀 뭐랄까 엄격한 스탠다드를 가지고 항상 제품 개발에 그리고 제품 출시 이후에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흔히 인제 이 트레이서빌리티, 서스테이너빌리티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래서 고런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려고요. 저희 아메이 제품 중에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우리가 어떤 식물에서 어떻게 추출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제조를 하고 또 어떻게 포장해서 여기 계신 리더님들한테까지 가는 전체적인 그런 패스웨이를 저희가 다 트래킹을 할 수 있는 그런 트레이서빌리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트레이서빌리티는 일반적으로는 사실 제품에 대해서는 많이들 하세요. 하지만은 저희는 이런 제품뿐만이 아니라 그전에 이런 원료부터 이렇게 트레이서빌리티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고 저희 아메이가 가지고 있는 이 트레이서빌리티 추적성인 거죠. 추적성 이 매니지먼트 시스템은 거의 업계에서도 거의 탑 클래스에 들어간다고 저희는 항상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제 이 지속 가능성 서스테이너빌리티라고 하죠. 특히 인제 환경을 위해서 우리가 제품을 어떻게 개발하고 관리를 하느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지난 수십 년 동안 굉장히 많이 신경을 써온 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 기본적으로 내부적인 가이드라인 중에 하나가 적어도 워시오프 제품이라고 하죠. 뭔가 이렇게 닦아내서 쓸 수 있는 그런 제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다 생분해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 작물을 재배하더라도 우리가 재배하는 작물이 나오는 그 땅에서도 저희가 이 지속 가능한 농법을 통해서 이런 케미칼 사료 뭐 비료 이런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기 본연이 그 땅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장 강화하는 데 저희는 신경을 쓰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모든 제형들에서 가장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제형을 개발하는 게 저희의 가장 큰 미션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뭐 노노리스트 그리고 이런 식물에 대한 추적성 또한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 환경 뭐 화장품도 그렇고 건강기능식품도 그렇고 다들 이 플라스틱 패키지에 대해서 많이 좀 환경에 대해서 생각하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일단은 패키지 사용량을 줄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 패키지를 사용할 때도 가능하면은 재활용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쓰려고 합니다. 근데 리더님들 아마 들으시면은 '아 재활용이면은 이거 더 싼 거 아니야?' 근데 기본적으로
재활용 플라스틱이 사실은 원료 단가도 더 비싸고요. 그리고 제품으로 만들 때 굉장히 좀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저희가 저희 패키지 엔지니어들도 많이 있지만 가장 고생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재활용 플라스틱을 통해서 패키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뿐만이 아니라 가능하면 리사이클링 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그런 프린팅이라든지 리사이클링 할 수 있는 그런 제품 구성을 만들려고 되게 많은 노력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이 지속 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거는 지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지구를 위한 활동 중에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토양에 대한 건강, 그리고 당연히 제품인 거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연구 개발 활동이라든지 생산 활동, 그리고 전반적인 회사의 오퍼레이션 관련돼서도 가능하면은 좀 인위적인 전기보다는 자연적인 전기, 풍력을 이용한 전기라든지 그런 거를 최대한 많이 쓰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당연히 100% 다 쓸 수는 없습니다. 그럼 너무 효율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저희가 전반적인 공정에서도 이 저탄소 공정을 선택해서 저희 제품뿐만이 아니라 지구 환경에도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제가 좀 약간 토픽을 좀 바꿔 보려고 해요. 그래서 웰니스에 대해서 저희가 최근에 그런 하고 있는 노력 중에 하나가 이 마이 웰니스 랩이잖아요. 그전에 뭐 마이 랩도 있었지만은 저는 예전에 그 제가 아메이에서 업무를 시작한 게 이 오픈 이노베이션 사이언티스트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이런 건강기능식품, 화장품, 디바이스 이런 쪽에 대해서 앞으로 전도 유망한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얼리단에서 찾아보고 그거를 저희 비즈니스랑 어떻게 접목을 시킬 수 있는지 그거를 하는 게 저의 업무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면서 제가 인제 팀장도 되고 부장도 되고 임원도 되다 보니까 이렇게 리더십으로 오긴 했는데,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2017 년도에 발굴했던 기술 중에 하나가 이 피마스 기술이고, 그걸 통해서 저희가 2022 년에 인제 런치를 했죠. 한 5 년간의 그런 개발 기간을 지나고 저희가 2022 년도에 저희가 런치를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하는 업무들은 그런 거였고요. 그리고 마이 웰니스 랩 같은 경우도 저도 굉장히 얼리단에서 같이 평가하고 했던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이런 마이 웰니스 랩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그럼 웰니스랑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 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흔히 우리가 웰니스 하면은 뭐 잘 살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신체에서의 웰니스는 아무래도 건강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WHO에서 정의하는 건강이 단지 사실은 신체에 대한 건강만은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에는 이 신체 육체적인 건강,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런 사회적인 건강,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녹아져 있는 게 흔히 말하는 이 건강이라는 용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어스트 앤 영이라는 그런 기업에서 이 헬스케어 4.0 라이프 사이언스 4.0에 대한 보고서를 하나 낸 적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 라이프 사이언스 4.0 에서 가기 위해서는 이 인류는 뭔가 건강을 추구하는 데에서 어느 정도의 이런 마일스톤을 통해서 인제 왔다라는 얘기고요. 먼저 헬스케어 1.0 시대는 어찌 보면은 제가 태어났던 뭐 70 년대 아니면 더 나가서 60 년대, 그때 당시에는 사실은 뭔가 이런 건강에 대한 집중과 그리고 건강에 대한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위생, 공중 보건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는 뭐 '아 내가 건강이 어떻고 좋은 영양소를 먹어야 돼.' 이런 거보다는 '일단 깨끗해야 돼. 그래야지 질병이 안 걸려.' 이런 헬스케어 1.0 시대를 지나서 더 나아가서 쪼끔씩 그런 기술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어떤 질병에 대해서 디파인이 되면서 그때부터는 질병을 치료하는 시대,
됐죠. 그리고 2020년대에 이렇게 넘어오면서 잠깐 그때부터는 인제 흔히 우리가 WHO에서 말하는 이 건강이라는 개념이 더 접목이 됐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 헬스케어 1.0, 2.0, 3.0, 4.0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런 마일스톤들을 진보시킨 게 일종의 기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서 2020년대가 넘어가면서 건강이라는 거는 육체적인 건강도 있지만 내가 정신적으로도 행복해야 되고 전반적인 내 삶 자체가 건강해야 된다. 근데 인제 4.0 시대, 뭐 흔히 인제 4차 산업혁명 시대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헬스케어도 4.0 2020 년대가 넘어가면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더 발전이 되면서 이 나의 육체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이 삶의 질까지,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을 토탈 케어하는 그런 새로운 헬스케어에 대한 정의에 대한 패러다임이 제시가 됐고요. 거기에는 뭐 여러 가지의 그런 기술들이 접목되어 있습니다. 이 어떤 헬스케어 관련된 제품을 이용하는 그런 이용자에 맞춰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기존의 질병의 치료보다는 사실은 질병 치료에 들어가게 되면 일단 인간은 어떤 고통을 겪잖아요. 그거보다는 그전에 이 치료보다는 예방을 하는 그런 접근법, 그리고 최근에 뭐 머신러닝이란 딥러닝, 머신러닝, 그리고 AI까지 진화가 되면서 여러 가지 그런 기술이 융복합하고 융합되면서 또 여기에 여러 가지 바이오 솔루션들이 합쳐지면서 흔히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을 뭐 나열해 보면 뭐 빅데이터, AI, 퍼스널라이제이션, 마이크로바이옴, 이런 것들이 총 통합되는 그런 새로운 헬스케어 어 의 그런 뭐랄까 마일스톤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 이런 헬스케어의 진보에, 그리고 가장 최근에 많이 대두되었던 용어 중에 하나가 어 평균화의 오류라는 그런 말들이, 거의 저희가 인제 코로나를 거치고 나오면서 사람들이 기술이 발전하고 사람들이 아는 게 많아지면서 이 평균화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판을 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잠깐 이건 평균인데 이건 내가 아닌데. 나는 다른데.' 다시 말해서 이 평균이라는 거는 여러 사람들한테 보편적으로 맞을 수도 있지만은 어쩌면은 나한테는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 이념들이 대두가 되면서 뭔가 나에게 맞는, 나를 위한, 나에게 정말 뭔가 그런 베네핏을 줄 수 있는 그런 솔루션들은 무엇일까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찾기 시작하죠. 근데 사실은 그런 전반적인 사회의 흐름 이외에 또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재밌는 사실들이 있어요. 어 지금 요 데이터를 보신 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권오란 교수님께서도 마이 웰리스에 강연하실 때 요 데이터를 쓰신 적이 있는데, 이게 사람들마다 어 각각의 이 혈당에 영향을 주는, 말 그대로 당을 직접적으로 넣어 주거나 아니면 빵을 먹거나, 그리고 빵에다가 버터를 같이 먹었을 때, 그리고 과당을 섭취했을 때, 진짜 재밌는 게 이 사람마다 이 혈액 내에 포함되어 있는 당의 양이 달라져요. 다시 말해서 어떤 음식을 섭취했을 때 가장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잠깐, 그냥 아예 당을 집어넣었으면은 당연히 어떤 사람은 뭐 굉장히 많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는 게 다 '당이 확 올라가겠다.' 근데 여기 보시는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거의 올라가지도 않고, 그리고 뭐 중간쯤에 좀 많지만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뭐 한 대여섯 배까지 많이 나오는, 다시 말해서 똑같은 그런 혈당을 올려주는 음식을 먹었을 때도 사람마다 반응하는 정도가 굉장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인제 영양소에 대한 거를 보여드리면은, 라이코펜 잘 아시죠? 라이코펜은 주로 이런 항산화 물질이고, 토마토, 수박, 당근 같은 그런 약간 적색 계통을 가진 그런 채소 과일에 많이 들어 있는데, 근데 뭐 딸기나 체리는 좀 다릅니다. 딸기나 체리 같은 경우는 거기는 붉은색은 약간 안토시아닌이긴 한데, 수박, 뭐 당근, 토마토에는 이 라이코펜이 굉장히 많이 들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라이코펜이 많이 들어 있으면은 음식을 예를 들면 수박 주스를 똑같이 250 밀리를 먹었으면은 사실은 내 혈액 내에는 당연히 250에 상응하는 라이코펜이 그 흡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람들의 혈액을 채취해 가지고 동일한 그 수박 주스를 먹고 내 혈액 내에 이 흰색은 수박 주스를 먹기 전, 그리고 검정색은 수박 주스를 먹은 후에 내 혈액 내에 이 라이코펜이 얼마만큼 들어와 있는지를 봤거든요. 사람마다 너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동일한 약을 먹어도 초반에는 이 6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쪼끔 있다가 먹은 후에 혈액 내에 엄청 많은 라이코펜이 이미 들어와 있고, 어떤 사람은 어 평상시에 이만큼 있었는데 사실은 먹어도 거의 흡수가 될 듯 말 듯. 사람마다 너무 다른 거죠.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전반적인 이런 생물학적인 메커니즘의 그런 민감도도 다를 뿐더러, 그리고 이런 생물학적인 능력이 또 다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다들 여러 가지 최근에 과학자들이 가장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 이런 평균적인 그런 트리트먼트보다는 뭔가 나에게 맞는 그런 것들이 정말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 아메이에서 노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이 웰리스 랩입니다. 마이 웰리스 랩의 가장 그 기본은 예방이에요. 예. 저희 뭐 거의 대부분의 뭐 30 대에서 70 대까지 설문조사를 해 봤을 때 "어떤 삶을 살고 싶냐?" 그러면 거의 100 이면 100, 40대 같은 80 대를 살고 싶다.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인제 또 이런 건강 쪽에서 떠오르는 그 용어 중에 하나가 미코노미라고 하더라고요. 미코노미는 어 뭐랄까, 이전에 헬스케어 1.0, 2.0 시대를 사셨던 분들은 사실은 어떤 이 나에 대한 것보다는 내 가족을 위해서 뭔가를 투자하지만은, 사실은 이 미코노미 시대, 헬스케어 3.0, 4.0 시대를 살아오시는 분들은 나에게 더 많이 투자하는, 특히 흔히 우리가 말하는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100 세까지 살아야 되는데 가장 내가 투자해야 될 거는,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몸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좀 먹고 인제 50이 되다 보니까는 최근에 저 유튜브 들어가면 아예 알고리즘이 나오는 게 "은퇴 후 무엇을 하셨습니까? 은퇴 후 준비 잘 되셨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경제적인 것도 있지만은 "일단 건강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그 건강한, 좀 더 젊은, 그러면서 우리가 그 내 뭐 그냥 생물학적 얘기 나이에 대해서도 얘기하지만은 이 건강 나이는 어느 정도인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굉장히 그 이 건강 나이의 중요성에 대해서 그 한 40년 이상 동안 진행된 연구 결과가 하나 있어요. 얘는 그 1970 년도 초반에 뉴질랜드의 이 더니딘이라는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아예 태어났을 때부터 45 세까지 추적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대 중반에, 40대 초반에, 그리고 20대 중반, 30대 초반, 30대 후반, 그리고 45세 4 번에 걸쳐 가지고 이 건강 검진을 그 실시를 했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추적 관찰을 했어요. 30대 초반에 이 건강 나이가 더 자기 본인의 생물학적인 나이보다 더 많은 사람한테는 과연 45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그거를 봤을 때 이런 결과가 일어났습니다. 애초에 그 노화 속도가 빠르신 분들이죠. 건강 나이가 쪼끔 높으신 분들은 운동 능력이 약 15% 감소를 했고요. 건강에 대한 본인의 인식 자체도 '나는 건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이 보여지는 피부 노화도 20% 더 안 좋아졌고요. 인지 기능 또한 40대 중반임에도 불구하고 인지 기능 또한 동일 연령대에 비해서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마이 웰니스 랩에서 하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가 이 건강 나이가 굉장히 중요하다. 왜? 나의 미래에 다가올 어떤 이런 안 좋은 부분들을 미리 예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건강 나이의 이 속도? 그러니까 나 노화에 대한 속도에 대해서 영향을 주는 이 핵심 지표를 3 가지를 저희가 선택을 했어요. 이건 저희가 자체적으로 선택을 한 건 아니고 여러 가지 과학 논문들 그리고 여러 가지 리서치를 통해서 저희가 3 가지가 이 건강 이 노화 속도에 가장 영향을 많이 준다. 그래서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 활성산소예요. 예, 산화 스트레스죠. 흔히 뭐 활성산소 하면 뭐 스포록사이드,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 하이드록실 라디카 요 3 가지를 흔히 얘기를 하는데 쉽게 그냥 우리 자연에서 볼 수 있는 이 활성산소가 얼마나 안 좋은지를 보여주는 게 왜 우리 상처 나면은 예전에 과산화수소라는 걸 뿌리잖아요. 그게 인제 H2O2라는 건데 하이드로젠 페록사이드가 이 일종의 과산화수소입니다. 근데 이 과산화수소를 상처에다가 딱 바르면 어떻게 돼요?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잖아요. 그만큼 강력한 그런 물질이에요. 근데 그 과산화수소가 이 몸속에서 이런 세포, 조직에서 막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런 강력한 에너지를 가진 이 산화 스트레스가 세포와 조직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염증이 생기겠죠. 그럼 그 염증이 생긴 세포와 조직은 본연의 업무를 잘 못할 거고 그렇게 되면은 말 그대로 이런 여러 가지 노화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강조하는 게 이 대사거든요. 대사는 흔히 메타볼리즘이라고 하는데 메타볼리즘은 2 가지 아나볼리즘 그리고 캐타볼리즘의 합성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애나볼리즘은 무언가를 에너지를 합성하는 합성 대사. 그리고 카타볼리즘은 우리가 무언가를 먹고 그걸 또 에너지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또 분해를 해야 되잖아. 이런 것들이 종반적으로 잘 돌아갔을 때 그때 '나의 대사 능력이 좋다.'라고 하는 건데 보통 나이가 들게 되면서 왜 예전에는 하루에 밥 3끼 딱 먹어도 나는 되게 운동력도 좋았고 살도 잘 안 찌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는 하루에 반 공기만 먹어도 살찌는 것 같고 다시 말해서 근본적으로 내 몸에 대사에 대한 에이징이 일어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뭔가 에너지 분해도 잘 안 되고 에너지 합성도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쌓이죠. 보통 지방산으로 전환돼서 지방으로 쌓인. 그래서 이 대사는 이 에이징에 특히 노화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는 근육이죠. 근육을 우리가 표현하면은 이 근육은 그 항노화 장기라고 얘기를 해도 전혀 무리가 없을 정도로 이 노화와 근육과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래서 보통 30세 이후에서는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일반적으로 약 3% 에서 8% 까지 매 10 년마다 근육량이 감소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근육량이 하위 뭐 30% 미만인 그런 그룹에서는 상위 그룹 대비 사망률도 2에서 3% 증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산화, 대사, 근육은 우리 몸의 노화 속도 그리고 나의 건강 나이를 결정짓는 데 가장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마이 웰니스 랩은 산화, 대사, 근육 내가 이 3 가지 지표에 대해서 어디쯤에 와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을 정확히 찝어 주고 이 건강한 그룹, 중간 그룹 그리고 좀 위험한 그룹에서 내가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 주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나를 관리하게 해 주는 그런 일종의 어세스먼트 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마이 웰니스 랩은 전반적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나에 대한 데이터를 집어넣고 AI 알고리즘 분석을 해서 나의 노화 속도 그리고 전반적인 나의 그런 건강에 대한 내비게이션을 제안해 준다. 그래서 저희가 이
마이 웰니스 랩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얻어야 될 것은 일단 나에게 맞는 내 위험 요인이 어떤 거고, 잠재적인 요인 위험 요인은 또 어떤 거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영양소는 뭐고,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운동은 뭐고, 그리고 어떤 생활 습관을 가져야 되는지, 그거를 본인이 정확하게 인지하고 거기에서 했을 때 사실은 무언가 내 건강에 대한 그런 어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마이 웰니스 랩에 대해서 임상 시험을 했어요. 그래서 임상 시험을 저희가 작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올해 다 종료가 됐고, 실질적으로 임상 시험에 대한 리포트도 나왔습니다. 근데 저희가 아직까지는 리더님들한테 임상 결과가 이렇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건, 사실 결과가 너무 잘 나왔거든요. 근데 저희가 아직 논문 퍼블리시가 확정이 되지 않아 가지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뭔가 리더님들한테 공유를 해줄 때는 뭔가 이런 피어 리뷰가 수행된 이런 저명한 과학 저널에 실렸을 때 저희가 그 결과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사실은 말씀드리기는 쪼끔 일러 가지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 나중에 아마 조만간에 뭐 뉴스 보도 자료도 나올 거고, 그리고 저희가 논문 게재가 확정이 되면은 또 교육에도 사용할 예정이긴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마이 웰니스 랩에서 원하는 거는 어 딱 이런 거예요. 저희 지금 이 데이터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는 조모 씨의 2023 년에 저 신 그 저 뭐야 신체 검사 그거를 토대로 저희가 한번 마이 웰니스 랩을 한번 돌려 봤어요. 그랬을 때 이분이 참 그렇게 건강하지는 않고 본인 뭐 나이대로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네. 그랬을 때 전반적으로 이런 그런 잠재적인 위험 요소들, 그리고 현재 맞닥뜨려 있는 그런 위험 요소들이 이렇게 나왔고, 이 조모 씨가 한번 이 제품 추천을 받았어요. 그래서 뭐 다들 아실 만한 그런 제품들 받았고, 참고로 이분이 되게 깜짝 놀랐던 거 하나 중에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바디 팻 리덕션, 체중 감량에 대한 게 있었어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182에 74 킬로였는데, 굉장히 표준 뭐랄까 표준 체중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결과가 나와서 사실은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왜냐면 이분은 진짜 흔히 우리가 말하는 '아 나는 물만 먹어도 살이 쪄.'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신 분인데, 이런 결과가 나와 가지고 '아 나도 한번 이 추천대로 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좀 바꿔 보고 운동도 하고, 그리고 여기에 기존에 뭐 좋다 뭐 좋다 이런 거보다는 이 마이 웰니스 랩을 통해서 내가 받은 추천에 대해서 한번 제품도 섭취를 해서 한 3-4달 정도를 한 후에 또 인제 건강 검진을 했습니다. 그랬을 때 또 이 건강 검진을 했을 때 다시 한번 마이 웰니스 랩의 측정을 받아 봤을 때 이 붉었던 부분들이 많이 노란색으로 바뀌었어요. 근데 이분이 스트레스가 많은지 여전히 잠은 못 주무시고요. 음. 그리고 전체적인 스코어도 봤을 때 본인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특히 인제 노화 속도도 또 많이 줄어들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개선을 가져왔잖아요. 저희 마이 웰니스 랩이 추구하는 게 이겁니다. 그냥 현재의 나를 알고 그냥 이해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나를 바꾸는 거예요. 내가 최소한 먹어야 되는 영양소는 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당연히 뭐 내가 더 필요하다면 더 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나의 그런 위험 요소, 잠재적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 정도는 영양소는 섭취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 정도는 운동을 해 줘야 되고, 식사 습관은 이런 쪽으로 내가 가야 된다라는 것을 가이드해 주고, 그리고 그 가이드에 맞춰서 했을 때 정말 그런 건강의 헬스 베네핏을 얻어갈 수 있는 게 마이 웰니스 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깨알 같은 마이 웰니스 랩 자랑도 좀 했고요. 인제 저희 글로벌 R&D에서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가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그냥 간략히 저희 본사에서 만들어진 페이지 한 페이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저희 그 R&D의 제품 개발 그리고 연구 개발 방향은 어찌 보면 굉장히 클리어해요. 무엇 무 무엇이든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 뭐 신체의 건강이라든지 피부의 건강 그리고 환경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가장 중심은 건강입니다. 그 기존에는 저희가 그런 용어를 많이 썼어요. 본사에서도 웨이트 로스, 웨이트 매니지먼트. 다시 말해서 그 체중을 줄이는 고 체중을 매니지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체중을 줄이되 건강한 방법으로 그리고 건강한 메커니즘을 통해서 체중을 줄여야 된다는 거죠. 당연히 지방은 제거하고 근육은 올릴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모든 활동에 사실은 이 건강을 중심으로 저희가 여러 가지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상 이 모든 나뭇잎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 드릴 것 같고요. 제가 4 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리더님들께서 저희 조회라는 그 직원이 나오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지 저희 영업부에서 그 질문을 미리 받아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비전 방향성 관련 그리고 제품 혁신 관련 그리고 기타 요 세 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일단 비전 방향성 관련돼서 뭐 AI 시대 아메이가 바라보는 비전과 앞으로 집중하게 될 주요 제품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AI 시대를 맞이한 아메이 비즈니스의 큰 방향성과 비전이 약간 겹치는 질문일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더마 아키텍 이후로 또 한 번 혁신적인 제품이 출시될 계획이 있는지도 또 궁금하다고 질문을 주셨는데요. 먼저 내년에도 또 혁신적인 제품들이 나옵니다. 근데 인제 저희가 그 지금 상황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쪼끔 힘들고 아마 내년 초에 스프링 컨벤션에서 내년에 나오게 될 모든 혁신적인 제품들에 대해서 한 번에 다 공유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 AI 시대 사실은 아메이가 여기서 어떤 그런 혁신에서 이런 AI를 그 사용하고 있고 그리고 또 AI 이전에 이런 우리가 지금까지 리더님들이 제일 궁금하신 게 이런 데이터들 뭐 예를 들면 마이랩을 통한 리더님들의 그런 마이크로바이옴 데이터 그리고 또 마이멜리스랩을 통해서 쌓여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이런 머신러닝이라든지 AI 알고리즘을 통해서 뭐 여러 가지 어세스먼트 그런 툴도 출신하지만은 그게 어떻게 제품에 이런 것들이 제품에 접목될지가 되게 궁금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까지 그런 여기 계신 그 리더님들의 데이터를 아직도 계속해서 분석을 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그 분석된 데이터가 어느 정도 나와서 거기에 대한 제품들이 현재 여러 가지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가 많은 것들을 신중하다 보니까는 쪼끔 그런 스피드가 느린 점은 있지만은 그런 것들이 내년부터 하나 둘씩 출시가 될 거고 그 제품들은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리더님들에 의해서 그리고 리더님들을 위한 정말 우리 리더님들에 맞춰진 그런 제품들이 그 데이터를 통해서 출시를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내년 2 월에 스프링 컨벤션에 꼭 참석해 주셔서 이 아메이에서 어떤 제품들을 출시를 하는지 한번 봐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품의 안정적으로 꾸준히 제공될 수 있도록 어떤 부분을 고려하고 계신지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요거는 더마키텍 때문에 나온 질문이 아닐까. 그래서 더마 아키텍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 그 R&D 내부적으로 저희는 그래요. 포비아라고 약간 더마 아키텍 공포가 있을 정도로 저희가 런치를 하고도 이 리더님들의 반응이 너무 좋아 가지고 지지난주까지도 저희가 테스트를 했고 테스트가 다 종료가 됐습니다. 저희가 했던 테스트는 사실 제품의 스펙을 바꿔서 우리가 제품의 그런 그 생산을 빠르게 한다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저희가 사실은 이 리드 타임이 굉장히 그 긴 그런 제품들에 대해서 저희가 그런 스펙은 같지만은 뭔가 이런 그
생산처가 좀 다른 곳들에 대해서 저희가 사실은 되게 많이 알아봤고 그런 부품들을 갖다가 다 저희가 테스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테스트들이 다 종료가 됐고 그 긴 리드 타임을 짧게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부품처에서 한 부품을 가지고 조립을 해도 전혀 성능상 문제가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확신을 해서 기존에는 저희가 더마 아키텍의 그 생산 리드 타임이 150 이었 이 한 150 일이 좀 넘습니다. 153일 뭐 하여튼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거의 100일 가까이 단축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 부품들로 저희가 생산을 시작했고요. 그래서 아마 저희가 뭐 이 좀 제품 수급이 많이 지연된 점은 정말 저희가 항상 리더님들께 항상 죄송하다고 고개 숙여 사과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그걸 빠르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많은 노력을 했고 저희 생각에는 내년 1월 정도면은 아마 주문하신 모든 분들이 일단은 다 제품을 확보하실 수 있고 물론 12 월부터도 계속 나가겠지만은 내년 1 월까지는 다 확보를 하시고 또 그 이후에 오더되는 부분까지도 저희가 빨리 생산해서 리더님들께 빨리 전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제품이 단종되는 이유와 신제품이 개발되는 계기에 대해서도 또 뭐 간략하게 설명드리면요. 제품이 단종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첫 번째는 아무래도 제품이 판매량이 감소되게 되면은 그 최소 생산량을 못 맞추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때 저희가 또 제품 단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인제 어떤 부품이라든지 성분이 정말 이 부품과 성물은 정말 크리티컬한데 이것들이 생산이 안 되는 경우에도 저희가 또 제품 단종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국가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은 갑자기 어떤 원료라든지 부품들이 이런 어떤 이유에서인지 국가에서 금지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또 저희가 대표 제품을 단종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외에도 이 제품이 단종되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제품이 개발되는 계기는 뭐 가장 큰 거는 여기 계신 리더님들의 니즈인 거죠. 그리고 이런 시장의 니즈. 말 그대로 리더님들이 활동하시는 이런 시장에서 니즈가 있는 제품. 그리고 리더님들이 이런 제품이 있을 때 정말 비즈니스에 좋겠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제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리더님들의 니즈가 맞습니다. 그리고 변화의 흐름 속에서 미래에 잘 올라타기 위해서 지금 제가 집중하고 실천해야 될 핵심적인 포인트는 무엇일까요? 저도 인제 어떤 조직을 이끄는 수장으로서 사실은 이 변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어 굉장히 민감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변화를 최근에는 그런 분들도 되게 많으세요. 변화에 대응하시는 분들. 그리고 변화에 약간 대항하시는 분들. 그래서 저는 그 당연히 변화에 적응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게 맞다라고 보고 저도 그렇게 해 왔고요. 하지만 이제는 변화에 적응하기보다는 이 변화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서 변화를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더 나은 그런 미래가 오지 않을까. 그래서 AI가 있다 그래서 AI를 내가 이해하고 여기에 적응하는 게 아니라 이 AI를 통해서 '내가 어떻게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 그래서 최근에 그런 얘기 많잖아요. "AI가 여러 가지 직업을 뭐 없앨 수 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앞으로는 이 AI가 물론 여러 가지 직종들을 리플레이스는 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또 다른 직종들이 생겨날 수 있다라고 저도 많이 들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AI를 가장 잘 이용하면은 저희는 연구 개발 측면에서 여러 가지 베네핏을 볼 수 있고 여기 계신 리더님들도 이 AI 툴을 잘 이용해서 뭔가 이 변화에 적응하기보다는 이 변화에 올라타서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한번 미래를 만들어 보는 거에 대해서 저는 가장 추천하고 싶습니다. 죄송해요. 5 분이 지나 버렸네 이 밤중에. 여튼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까지고요.
예 너무 늦은 시간 동안 시간 오버됐는데도 이렇게 잘 참고 잘 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